수업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승우 씨, 민우 씨 거네, 민우 씨 거. 제가 앞 시간에 이제 제이슨 웹 토큰 관련된 기본 개념 설명이랑 그리고 일단 결과를 일단 구현하는 거를 일단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해볼 테니까 결과 시연을 한번 다 받아져 있고 서버가 다 켜져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일단 포스트맨을 켰다고 하면 하단에 이 데스크탑 에이전트로 일단 되어 있는지 요거 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포스트맨 이거를 실행을 시켰을 때 하단에 이 데스크탑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어떻게 되어 있다면 변경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운로드 받아라면 다운로드도 받고, 그리고 적용 여부는 새로 고침하면은 이 변경이 될 겁니다. 아마도. 예. 그래서 포스트맨의 하단에 이 데스크탑 에이전트 꼭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STS에서는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실행만 시켰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서버 켜졌다는 가정하에 한번 내봅시다. 로그인이 두 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서버가 8080으로 잡혀 있어서 이 로컬호스트 8080 한 다음 헬로하고 이제 개수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헤더 값에 토큰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얘가 헬로가 잘 뜬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 오솔리제이션의 이 토큰 값을 이거를 제가 지웠어요.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다시 이거 샌드 한번 눌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창이 너무 좀 올라가 있는데, 여기 바디 쪽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허가권이 없습니다.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이게 떠요. 이 부분이 뜨고, 그러면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유저랑 패스워드가 킴의 1234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이거를 지우면은, 자, 메서드는 전달 방식은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로컬호스트의 뒤에 매핑 주소는 로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 값에는 유저네임은 킴, 그리고 패스워드는 1234, 요거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 유저네임에 킴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패스워드에 1234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뒤에 값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제가 유저네임인데 유즈네임이라 되어 있네요. 유저네임.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샌드 보내볼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임의로 지정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게 되면은 토큰 발급 안 해줍니다. 어쨌든 다시 샌드 눌려보시면 여기 바디 부분에 success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success라고 뜨고요. 그리고 여기 헤더즈 한번 눌려보시면은 여기 헤더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정해져 있는 게 이 토큰이라고 해서 값이 여기 보시면 제이슨 웹 토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헤더와 페일로드와 서명 세 개가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서명은 우리가 HS256 그걸로 일단 알고리즘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토큰 값을 여기 있는 부분을 전체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헬로에 가서 이 오솔리제이션이라는 탭을 눌려보시면 타입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이 베어러라는 이 부분이 제가 고정된 타입 형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원래 기본이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하는데 이 베어러라는 이 오솔리제이션 타입을 쓰게 되면 JWT를 쓰겠다라고 하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RFC 문서로 공식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 문서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큰을 지정해서 그 여기 토큰 부분에 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거를 샌드를 보내 보시면은 이제 리턴으로 헬로가 잘 뜨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레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서버상의 주소를 호출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레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이렇게 리턴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까지 확인한 게 일단 시범으로 이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 이제 코드 리뷰하러 가겠습니다. 코드 리뷰.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컨트롤러부터 보겠습니다. 파일 그냥 제가 다 열어놨어요. 몇 개 안 되니까. 테스트 컨트롤러로 열어놨습니다. 자, REST 컨트롤러가 뭔지 아시죠? 이거 중간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걸 말합니다. 데이터 바인딩 할 때, 그죠? 자,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이건 뭡니까? 이게 파이널이나 낫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생성자를 만들어 줄 때 사용하는 애너테이션입니다. 밑에 보시면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레파지토리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참고 블로그라고 해서 일단 이거 밝혔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인증 타입을 제가 잠깐 적어놨습니다. 베이직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암호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값을 토큰으로 사용합니다. 기본 인증 타입은 기본. 근데 아까 제가 베어러라고 했던 부분은 이거 하나 고정 형식인데 JWT나 또는 OAuth 라이브러리 쓸 때 이거를 쓰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자, 또 내려가 보시면 여기 테스트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여기 그 클래스 쪽에서는 그 임시로 이 계정을 이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한번 가볼까요? 컨트롤해서 이 테스트 레파지토리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그러면 여기 테스트 레파지토리에 가보시면은 얘가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레파지토리는 DAO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DB가 연결이 된 게 없습니다. DB 연결이 된 게 없고, 이 서버를 시작하게 되면 메모리상에 임시 더미 객체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뭐라고요? 서버가 시작이 되면 메모리상에 임시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게 되고, 자, 어레이 리스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어레이 리스트가 이제 멤버즈라는 리스트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지게 되는 타입은 멤버입니다. 자, 그럼 또 멤버 한번 가볼까요? 컨트롤에서 멤버 눌려보시면 별거 없어요.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밖에 없습니다. 가보시면 자,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 아이디도 하나 더 있네요. 수정할게요. 아이디도 있네요. 아이디. 그럼 세 개의 멤버를 가지게 되는 이 멤버라는 클래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로? 테스트 레파지토리. 멤버를 봤습니다. 어떤 형인지. 여기 보시면 이제 시퀀스라고 해서 이제 뭐 유저에 대해서 좀 표기하기 위해서 뭐 하나 아이디처럼 쓰는 거예요. 아이디처럼. 그 우리가 탭을 만들 때 그 자동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아이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그냥 대체해서 시퀀스라는 변수로 해서 전역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테스트 레파지토리라는 생성자가 이제 즉 이 테스트 레파지토리가 메모리상에 올라가면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 멤버즈라는 이 리스트에 add 추가할 겁니다. 뭐라고? new member라고 해서 앞에 아이디와 뭐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이제 생성자 호출이 되면서 객체가 이 멤버즈라는 리스트에 담아지게 됩니다. 그거 맞나요? 그러면 아까 멤버에 갔을 때 보시면은 이거 all argument construct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모든 멤버에 대해서 생성자를 다 호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려면은 컨트롤 M 해서 아웃라인에 보시면은 해당 이 멤버에 대한 생성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모든 멤버에 대해서 생성자 아규먼트를 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롬복의 그 애너테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됐죠? 롬복은 이제 잘 아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데이터도 이거 보여드렸죠. 데이터도 getter, setter, 뭐 해시, 그리고 뭐 equals, toString 전부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메모리상에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no argument constructor라 하는 것도 이것도 뭐죠? 이거는 기본 생성자를 말하는 거. 디폴트 생성자는 안에 매개 변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합니다. 이게 왜 있을까요? 뭐 상관없죠. 뭐 있든 없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객체 만들 때 기본 생성자를 해서 호출 못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요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자바. 이런 게 자바. 스프링 하면서 자바 그걸 많이 안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그 테스트 레파지토리에서 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해당 멤버를 인스턴스를 하나 만든 거를 해당 멤버즈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더미 객체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자, 두 번째는 유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건데. 자, 로그인 REQ 리퀘스트인데 이것도 뭔지 컨트롤 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죠? 약간 DTO 개념과 똑같죠? 로그인 DTO처럼 그냥 로그인 리퀘스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죠. 형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자, 그럼 설명할게요. 자,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로그인에 이 매개 변수 로그인 리퀘스트라는 곳에 들어오는 이 값이요. 아까 포스트맨에서 사용자가 입력했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여기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써놓을게요. 우리가 포스트맨에서 입력한 그 유저와 이 패스워드가 이제 여기에 담깁니다. 여기에 담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멤버즈라고 하는 이 리스트는 이제 하나의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킴이라는 거랑 1, 2, 3, 4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러면 갑자기 또 자바가 조금 나왔는데요. 그 혹시 스트링 기억나십니까? 뭐 중간 연산, 최종 연산 한 번에 해줘서 좀 편하다, 좋다. 스트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인풋, 아웃풋에도 스트림이 있지만 그 전에 또 스트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간 연산, 최종 연산 할 때 어떤 선택자에서 매칭되는 필터를 한번 한 다음에 그게 일치한다면은 최종 연산을 수행해서 뭔가를 이제 좀 메서드를 원래 각각을 수행하려면 힘든데 이거는 미리 좀 구현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라클이나 뭐 MySQL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함수가 특정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준 함수가 있습니다. 뭐 롤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스트림이라는 것도 연산을 애니매치라고 해서 이 M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멤버즈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해당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꺼내어서 지금 이게 하살표 함수 람다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멤버즈가 리스트라고 했죠. 거기서 하나의 멤버를 꺼내어서 그 멤버에 있는 get 유저네임과 그리고 이 입력된 이 킴 1, 2, 3, 4가 일치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적어둘게요. 이 M이라고 하는 게 멤버즈에서 하나의 멤버를 꺼내어서 현재 입력된 거는 계정은 이렇게 킴 1, 2, 3, 4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Q라고 되어 있죠. 사실 REQ라는 게 위에서 이게 로그인 리퀘스트의 이 객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이제 이거죠. 그 두 개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를 호출하겠습니까? 참을 호출하겠죠. 그렇죠? 그죠? 애니매치라는 이 메서드가 이게 맞다면 리턴을 이게 true를 발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맞다면.
근데 꼭 스트림 안 써도 되죠.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멤버즈가 리스트니까 리스트에서 점 찍고 get 해서 첫 번째 담겨져 있는 거 하나 꺼낸 다음 거기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방금 리퀘스트로 왔을 때 get 유저네임에서 두 개 비교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 쓰면 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왜냐면 얘는 반복처럼 안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니까 하나 꺼내서 조금 여기서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뭐 일단은요. 예, 그래서 이걸 툴을 발산합니다. 지금 이게 테스트 레파지토리예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은 그 테스트 컨트롤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럼 테스트 레파지토리라는 부분이 이렇게 생성자 호출하게 되면 아까 전에 메모리상에 킴 1, 2, 3, 4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포스트 매핑이라고 해서 로그인을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일단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킴 1, 2, 3, 4가 된다면 아까 봤던 테스트 레파지토리의 로그인 메서드에서 입력됐던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판별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true 참이 된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리스판스 엔티티 뭔지 아시죠? 결과값을 지정한 타입으로 반환하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보내나요? 그죠? 서버에 상태 코드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형으로 반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뭐 웹브라우저가 요청할 때마다 헤더에 토큰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반환할 건데 헤더에 추가하는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뭐 클래스 이름은 JWT Utilities라는 이 클래스 안에 Generate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또 갈게요. 자, 그거를 가려고 하는데 이 메소드 안에 구현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그인으로 매핑했죠. 그럼 여기에 이 객체에는 입력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담아져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리턴해 보시면 아까 제가 테스트 레파지토리의 로그인 이거 아까 비교해 드렸죠. 입력됐던 값과 메모리상에 있던 그 두 개의 계정이 일치한다면 true를 가지고 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수행이 되겠죠. 이 부분 맞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스 엔티티의 스테이터스 상태는 200으로 전달을 할 것이며 헤더에는 뭐를 지금 붙일 거냐면은 토큰이라는 이 키 값으로 여기서 생성된 토큰을 값으로 보낼 겁니다. 키 값, 밸류 값. 그럼 여러분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 갈 겁니다. 컨트롤 해서 제너레이트 토큰 눌러 보시면 해당 클래스의 정적인 메서드 보일 겁니다. 자, 컨트롤 해서 이거 눌러 볼게요. 자, 눌러 봅시다.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현재 패키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의미가 없고 파일 이름만 좀 보시면 됩니다. JWT Utilities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는 업무가 지금 토큰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 스트링에 이제 유저네임이 들어왔어요. 유저네임이라고 했던 거는 아까 입력됐던 킴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메일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식별하고 싶은 그 뭐 유저명, 뭐 이메일 등등을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옵션을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암호화를 하기 위한 그 이제 해당 알고리즘 이름이고요. 그 임시 비밀 키는 이 시크리티라는 게 아까 뭐였냐면 이거였죠. 그 여기 JSON 웹 토큰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지정한 요 값 있지 않습니까? 요걸 임의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영문으로 적건 뭐 한글로 적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그 여기 임시 비밀 키로 쓰기 위한 여기 시큐리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with issuer에서 발행자가 누구며 그리고 발행 날짜라든지 토큰의 완료 날짜라든지 토큰의 추가적인 조건을 이게 넣는다든지 이것들을 옵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단 적어놨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먼저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해당 알고리즘이라는 객체에는 여기 제가 해싱 메시지 알고리즘이라는 뭐 이거를 좀 쓰겠습니다. 뭐 오센티케이션이죠. 해싱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얘를 이용을 해서 안에 사용할 비밀 키는 얘입니다. 참고로 이 이름 참조형 변수 이름 빼고 알고리즘 정해져 있는 거고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얘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만 되셨나요?
뭐 여기다 뭐 내가 뭐 애플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애플을 담아놓고 헤더와 페일로드를 뭐합니까? 방금 말했던 이 알고리즘으로 뭐하죠? 암호화를 한 겁니다. 그 암호화가 된 결과가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게 이겁니다. 이거. 마지막 이제 서명 부분입니다. 서명 부분. 그러니까 이 서명 부분을 제이슨 웹 토큰 구조가 헤더, 페일로드 마지막에 서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코딩이 된 서명 부분 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알고리즘. 자, 그럼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겁니까? 이제 제이슨 웹 토큰을 만들어야겠죠. 자, 이 제이슨 웹 토큰을 만드는 방식은 이건 다 고정이에요. 고정입니다. 다 고정이고 들어가는 이슈가 뭔지, 이 시간을 뭐 하는 건지, 여기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플러스 할 건지 이거는 옵션입니다. 다 옵션입니다. 다 옵션이고 여기서 with claim 유저네임을 키값을 유저네임으로 이거 지정한 겁니다. 우리가 유저네임으로 알고리즘은 여기서 말한 이 알고리즘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뭐가 반환이 되냐? 뭐가 반환이 된다면 문자열이 하나 반환이 됩니다. 그 문자열이 뭐냐면 JWT 형식의 이게 문자열로 반환이 됩니다. 이 부분. 아까 그 포스트맨에서 결과값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했었을 때 헤더제 요 값이 이게 들어와 있었죠. 이 부분. 이렇게 들어와 있었죠. 이렇게. 그 참고로 제가 콘솔상에도 찍어놨습니다. 이게 콘솔상에도 이렇게 여기 콘솔상에도 이렇게 요거 참고로 찍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토큰을 발급을 해서 이 제너레이터 토큰을 하게 되면 문자의 형식으로 반환을 해서 다시 그 테스트 컨트롤러에 가면은 여기 키값, 여기 토큰값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바디에 success라고 해서 웹브라우저에게 전달을 하게 된다면은 요 메시지가 그 웹브라우저 상에 이 콘솔 상에 이렇게 이 바디 부분 맞죠? 바디 부분에 메시지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리턴이 된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이제 빠졌냐면은 이제 시큐리티 부분에 필터를 추가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시냐면은 로그인 필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로그인 필터. 그 두 번째는 여기 JWT 테스트 애플리케이션이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거는 우리가 부트 버전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다면 이게 약간 순수 자바 스타일로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에 항상 메인 메소드를 호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무조건 부트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 부트를 쓰겠다는 애너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해당 서블릿의 컴포넌트 스캔할 때 이 패키지를 이제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패키지가 여기입니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여기 같은 패키지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열어봤던 게 로그인 필터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터. 예, 그럼 할게요. 자, 이 로그인 필터는 여기 필터라고 되어 있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스프링, 시큐리티, 뭐 필터랄까요? 필터. 그리고 이미지 한번 이렇게 눌려보시면 혹시 제가 이런 그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습니까? 이런 그림 혹시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스프링 이 시큐리티에서 동작하는 필터들의 연관관계입니다. 이게 연관관계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몇 필터만 이거를 가져서 쓸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런 인증 부분이라든지 이런 허가 부분이라든지 이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미지는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많은 필터가 있지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필터만 선택을 해서 그 필터를 시큐리티 상에 등록해서 쓰는 걸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그인 필터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지금 만든 거고요. 이거를 필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만이 이 클래스는 필터형이 되기 때문에 다형성으로 인해서 얘가 해당 필터를 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형으로. 자, 그러면 이 두 필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레거시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뭐였냐면 AOP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었는데 해당 컨트롤에 도달하기 전에 수행이 되는 부분, 해당 컨트롤에 도달하고 나서 수행하는 부분, 그 해당 뷰가 반환하고 나서 수행하는 부분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적용하는 시점을 저희가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필터가 지금 적용되는 시점을 현재 루트 디렉토리 하회 전체가 다 이게가 다 그 로그 필터가 적용이 되게끔 지정을 해놨습니다. 애너테이션으로. 방식은 되게 많습니다. 필터를 컨피그를 하나 만들어서 그 필터를 이제 등록해도 되고, 아니면 필터를 만든 다음 여기 애너테이션 이렇게 그 전체를 다 적용해도 되고, 방법은 많습니다. 아니면 이 로그 필터를 만들어서 시큐리티 상에 이 add 필터라고 해서 이 등록을 해도 됩니다. 방법 되게 많습니다.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샘플이 웹 필터라고 해서 루트 하위에 전체에다가 로그인 필터가 동작을 하게끔 걸어놨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제 두 필터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반드시 재정의를 해야 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필터가 그 메소드에 해당을 하고요. 그럼 필터가 동작을 할 때 해당 서블릿 리퀘스트와 서블릿 리스판스와 여기 보시면 필터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 체인. 요 필터 체인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말합니다. 체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필터가 지금 구현을 했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얘를 지금 이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임포트를 보시면은 해당 관련된 필터나 필터 체인을 임포트를 다 걸어놨습니다. 쓰려고. 그리고 이제 구현부를 보시게 되면 뭐 여기 이제 리퀘스트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객체를 만든 다음 여기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는 서블릿 리퀘스트로 되어 있어서 얘를 HTTP 서블릿으로 형변환하고 있습니다. 형변환을 한다는 거는 형이 얘가 더 크다는 소리죠. 그래야 다운캐스팅을 해야 얘가 맞게끔 되는 거잖아요. 보통 반대인 경우에는 이 다운캐스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서블릿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게 작아. 이런 게. 이런 걸 아는지. 두 번째. 자, 스트링 문자열 타입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그래서 참조형 변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exclude URI라고 되어 있고 지금 주소는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토큰의 검증을 제외 요청하는 URL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검증을 할 때 방금 제가 로그인을 해서 그 유저가 맞은 다음에 토큰을 생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는 이 토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하는 항목에서 좀 제외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아까 뭐냐면 헬로를 잠시 보시면은 제가 결과를 조회를 할 때 이 헬로는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 토큰을 검사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헬로가 들어가 있다라고 치면은 검사할까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헬로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스타트 한번 걸어주고, 그래서 만약에 한번 확인해 본다면
여기 헬로 부분에 토큰을 요걸 다 지우고요. 요 토큰을 다 지우고 다시 헬로 한번 이거 보내보시면은 이거 잘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토큰 값을 비교를 안 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여기에 헬로를 이거 지우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 토큰을 헤더에 첨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어쨌든 이 검사를 해서 토큰이 없으니까 헬로가 안 뜨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를 검사를 했다고요? 헤더 부분에 토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TS에서 보시면은 해당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외하는 주소를 이렇게 넣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해당 리퀘스트에 있는 get request URI는 그 내장 객체에 들어가 있는 그 기본 여러 가지 메서드 중에 하나입니다. URI 주소를 가지고 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excluded URI라는 이 배열에서 이걸 이제 리스트로 이제 바꿔주고 contain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리퀘스트 URI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 필터를 동작을 할 때 이거는 제외를 하겠죠. 만약에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검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검증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이 오솔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이거 다 찍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헬로에서 이게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아까 그 로그인해서 발급받았던 이 토큰 있죠. 토큰을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되어 있네요. 그 토큰을 다시 복사를 해서요. 이 토큰을 복사를 해서요. 이 헬로 부분에 이거 토큰을 추가를 해서 다시 샌드 한번 눌려보세요. 그러면 콘솔상에 제가 탁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값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자 샌드를 이렇게 눌렸답니다. 자 눌렸죠. 그럼 눌려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콘솔상에 이 부분, 요거 찍어놓은 부분이 첫 번째, 자 여기 볼게요. 그 이 기존의 리퀘스트 객체에 담겨져 있는 get 헤더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한 개 요소만 가지고 옵니다. 뭐냐? 오솔리제이션에 담겨져 있는 거를 이 해당 객체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열어봤더니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은 이게 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베어러라는 부분에 뒤에 토큰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헤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맨에서도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헤더즈 부분에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값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을 좀 했고요. 자 다시. 그래서 이 오솔리제이션이라는 헤더 부분에 담겨 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베어러라는 이 문자열과 좀 위에 올릴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토큰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어러랑 이 공백 하나 있고 뒤에 토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토큰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repla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베어러라는 부분이랑 여기 이제 공백이라는 부분을 이 separate에서 이제 이거를 그 뭐였습니까? 이 베어러라는 부분을 이 공백으로 대체를 해서 남은 이 토큰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솔리제이션에는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베어러라는 키워드 하나라 그 공백 하나 있고 토큰 값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공백이라는 부분을 이 베어러라는 부분을 이제 없는 부분으로 이걸 이제 리플레이스 대체를 해서요. 대체를 한 다음에 이게 토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제가 토큰을 찍은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토큰을 이렇게 찍은 게 이 토큰 부분이요. 이렇게 그죠? 이거 토큰 찍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큰이 이제 있죠. 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JWT 유틸리티에서 베리파이 토큰이라고 있죠. 이거 컨트롤해서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베리파이 토큰. 이렇게. 그럼 아까 전에 보셨던 토큰 값 있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발급받은 JWT 토큰을
헤더에 추가해서 이제 서버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인 유효성 검사하는 절차인데 확인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뭡니까? 자, 적어둘게요. 매개 변수에 있는 스트링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그 브라우저에서 이제 넘어온 토큰인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크릿 부분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이건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만들 때 그 제가 아까 이 애플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거 애플이랑 지금 보시면 이거 시크릿이랑 이거 지금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이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지? 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같아야 되고 같은 값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를 이거를 확인을 해서 이걸 리턴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게 되는 건데 그 여기 적어둘게요. 그 매개 변수에 있는 이 시크릿 이 값은 토큰을 당연한 소리겠지만 생성할 때 값과 일치해야 하는 값입니다. 값. 그리고 그러면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JWT의 require라고 하는 것은 해당 메서드가 정적인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암호화를 하기 위한 이제 알고리즘과 해당 이 시크릿 키를 이 알고리즘 객체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입력된 토큰과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알고리즘과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대칭키가 그 내가 생성한 것도 이걸로 생성을 한 거고 디코드를 할 때도 이걸로 이제 디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 여부를 이제 이 베리파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여기 참이면 이제 참을 이제 호출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로그인 필터인가요? 로그인 필터. 이 부분에서 이게 참이 되면 해당 요청에 대해서 이거 두 필터 이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달라지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그 값이 변경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아까 생성해서 받았을 때는 그 이게 좀 시차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 아까 제가 애플을 변경하기 전에 시크릿으로 이미 토큰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로그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둔 토큰을 가지고 설명하다 제가 일부러 애플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 만들었던 시크릿은 이거랑 동일하니까 지금 로그인이 잘 돼요. 그럼 지금 이제 다르죠? 그럼 이제 안 되는 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자, 로그인을 또 할 건데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저장을 하고 뭐 리스타트를 한번 한 다음에 한 번 더 로그인하면 또 토큰이 또 생성이 또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성할 때 시크릿 키는 애플로 되어 있고요. 확인할 때 키는 그 똑같이 동일한 시크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생성할 때 시크릿과 확인할 때 시크릿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가서 자, 한 번 더 이거를 그 샌드에서 보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이게 샌드 이렇게 보냈어요. 자, 보냈죠. 자, 보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헤더즈에 있는 이 토큰을 이거를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헬로우에 여기 토큰에다가 이거를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드 보내서 확인해 보면 이게 달라요. 이게 지금 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들 때는 애플인데 확인은 시크릿으로 하고 있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애플로 바꿔서 그렇습니다. 다시 이거를 시크릿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게 동일해야 만드는 거랑 이 비교하는 거랑 이게 동일해야 이게 해당 뭐 트룻을 반환해서 이제 인증을 한다라 보시면 돼요. 로그인 필터 이 부분. 그래서 일단 뭐 설명 제가 다 들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본 가정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나중에 또 뭐를 또 보냐면은 OOS가 또 걸려요. 이게 SNS에 인증하는 게 OOS가 있거든요. 그 또 하나가 뭐 있냐면은 그 각각의 SNS에서 요청하는 API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 다 다른 거를 OOS라는 라이브러리로 구현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오센티케이션 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3가지 정도가 되니까 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구현하고 싶은 거를 조금 이용해서 좀 구현하면 됩니다.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다 만들어져 있어요. 스프링 부트 JWT 샘플 이렇게 치면 여기 가보시면 자 JWT 인증 인가 구현하기 있죠. 여기 가보시면 코드 다 있습니다. 이거 설명도 다 있고 이건 프로젝트 행성하는 거 이건 뭐 놔두고 뭐 이거는 뭐 여기 이것도 보시고 여기 코드가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근데 다만 뭐가 달라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그 엔티티 클래스라든지 그런 뭐 DTO라든지 모델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엔티티 클래스죠. 이제 이게 까막눈 아니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잖아요. 샘플 코드를 보더라도 이런 애노테이션에 이런 것들이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것들은 이런 설정 부분, JWT 설정이라든지 토큰을 발급했을 때 얘네는 어떻게 이거를 인증, 베리파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여기도 크리에이트 토큰이나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놨죠. 알고리즘을 넣어서, 그죠? 그래서 이거 만드는 형식 등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3-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좀 코드에 맞는 거를 뭐 선택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그 나중에 제가 지금 웹에서 지금 얘기를 했죠. 그리고 2차 때 그게 2차 프로젝트가 그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랑 이 스프링 2개를 붙이는 작업을 제가 2차 프로젝트를 합니다. 보통 이게 왜냐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만 하면 사실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스프링을 좀 붙이는 작업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론트로 뭐 리액트 배우면 리액트를 붙인다든지 나중에 뷰를 배우면 뷰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인다는 말은 프론트엔드에서 돌아가는 서버가 한 개가 켜지고요. 그리고 백에서 돌아가는 서버가 하나가 더 켜집니다. 그러면 서버 2개가 통신하는 방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엑쇼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레트로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AJAX를 한다 이런 거 이제 써서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제가 이거 소스도 다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제가 그 설명 다 해드릴 겁니다. 여기 가시면은 여기 그 이거는 지금 파이어베이스 부분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요걸로 제가 설명 나중에 2차 프로젝트 할 때 좀 구조라든지 이런 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 샘플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이제 파이어베이스라든지 기본 코틀린으로 앱 만들 때 좀 기본적인 내용을 이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프런에 있는 내용 강의를 그 제가 좀 참고해서 이게 일단 올려놨어요. 아무도 안 봐요. 내만 보고 아무도 안 봐. 그리고 여기는 그 제가 안드로이드 랩 이제 수업할 때 쓸 거고요.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액트 버전으로 제가 상세 화면까지 해서 일단 뭐 구현해 놓은 거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수업 일단 중지하고요. 그 내일은 그 시험 칩니다. 그 시험 치니까 시험 끝나는 대로 또 프로젝트 시간 드릴 거니까 그 좀 퀄리티 좀 잘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이 그 뭐 취업할 때 준비하는 것들이니까 좀 공부 좀 잘 해주셨으면 해요. 알겠죠? 일단 중지합니다.